18살 흔들리는 왕좌에 오르다. 국내성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았습니다. 서기 391년 18살의 담덕은 아버지 소수림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궁궐 안팎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백제는 남쪽 국경을 끊임없이 위협했고 북쪽에서는 거란족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어린 왕을 믿지 못했어요. 귀족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즉위식 다음 날 담덕은 첫 조회를 열었습니다. 대신들은 모두 모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나이 많은 대신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백제군이 한강 이북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즉시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담덕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새 왕의 첫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화친은 없다. 우리는 고구려다. 고구려는 무릎 꿇지 않는다. 대전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담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담덕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친히 군사를 점검할 것이다. 백제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날 밤 담덕은 홀로 성벽 위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멀리 어둠 속에서 적군의 횃불이 보였습니다. 담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담덕은 갑옷을 입고 훈련장으로 나갔습니다. 군사들은 어린 왕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담덕은 직접 말에 올라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앞에서 직접 무술을 시연했죠. 담덕이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이다. 왕좌 뒤에 숨지 않겠다. 여러분이 피 흘릴 때 나도 피를 흘릴 것이다. 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은 신뢰로 바뀌었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새 왕에게 경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담덕은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경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백성과 군사를 위해 자신을 내던질 용기였습니다. 석 달 후 담덕은 첫 번째 친정에 나섰습니다. 백제군은 고구려의 젊은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담덕의 군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군했어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덕은 선봉에 섰습니다. 화살이 빗발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군 한 명이 담덕 앞을 막았습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하, 너무 앞으로 나가십니다. 위험합니다. 담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뒤에 있으면 군사들은 더 위험하다. 왕이 앞장서야 군사들이 따른다. 그리고 담덕은 말을 몰아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에 고구려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뒤따랐죠. 백제군은 무너졌습니다. 젊은 왕의 기세에 압도당했어요. 승리 후 담덕은 포로가 된 백제 장수를 만났습니다. 장수는 담덕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백제 장수가 말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소. 고구려의 젊은 호랑이가 왕위에 올랐다고. 오늘 직접 보니 소문이 사실이었소. 담덕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내 왕에게 전하라. 고구려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는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격한다고. 담덕은 포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죠. 고구려의 새 왕은 자비롭지만 강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궁궐로 돌아온 담덕을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어린아이들이 환호했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승리의 기쁨이었어요. 담덕은 궁궐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전사자들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함께 싸우다 죽은 군사들을 위해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담덕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자 했던 나라를 반드시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전사자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담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8살 소년 왕의 위대한 여정이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백제를 무릎 꿇리다. 서기 396년 담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고구려는 조용히 힘을 키웠어요. 담덕은 군대를 재편성했고 무기를 개량했으며 군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죠. 백제를 향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얼음이 녹고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담덕은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어요. 백제의 심장부를 노린 총공격이었습니다. 출정 전날 밤 담덕은 장수들을 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군막 안에서 지도를 펼쳤죠. 담덕의 손가락이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땅이다. 백제는 한강을 차지한 뒤 교만해졌다. 이제 그 교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장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오랜 준비 끝에 맞이한 결전이었습니다. 담덕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라.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다. 백제에게 빼앗긴 우리 백성들을 되찾으러 가는 것이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고구려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죠. 담덕은 선두에 서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성은 쉽게 함락되었습니다. 백제군은 고구려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성문이 부서지고 고구려군이 밀려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담덕은 약탈을 금지했어요. 담덕이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을 해치지 마라.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다만 백제의 지배를 받았을 뿐이다. 고구려군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은 놀랐어요. 정복군이 이렇게 자비로울 줄은 몰랐죠. 오히려 백제의 가혹한 통치에서 벗어났다며 안도했습니다. 담덕은 성 안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보였어요. 담덕은 즉시 군량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노인이 담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고맙습니다. 백제는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왕님은 다르십니다. 담덕이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이제 고구려 백성입니다. 고구려는 백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성들도 담덕의 자비로운 통치에 대해 들었어요. 일부 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백제의 관리들은 도망쳤고 백성들은 고구려군을 환영했죠. 하지만 모든 성이 순순히 항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성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특히 한강 남쪽의 큰 성 하나는 난공불락처럼 보였습니다. 성주는 백제 왕실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성벽 위에 서서 고구려군을 조롱했어요. 백제 성주가 소리쳤습니다. 고구려의 어린 왕아, 이 성은 내가 함락시킬 수 없다. 돌아가거라. 담덕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직접 성벽 아래로 걸어갔죠.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장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전하, 위험합니다. 담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담덕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성주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억압받는 백성을 구하러 왔다. 성 안의 백성들이여 들으라. 문을 열고 나오는 자는 모두 용서한다.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겠다. 성벽 위가 술렁거렸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성주는 당황했습니다. 백제 성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속지 마라.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문이 안쪽에서 열리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직접 문을 연 것입니다. 성주는 말을 타고 도망치려 했지만 자신의 부하들에게 붙잡혔죠. 담덕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섰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담덕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은 안전하다. 이제부터 이곳은 고구려의 땅이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여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감이었습니다.
담덕은 계속 진군했습니다. 한 성, 두 성, 10성, 20성. 성들이 연달아 함락되었어요. 어떤 곳은 싸워서 어떤 곳은 항복으로.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두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죠. 드디어 담덕의 군대는 백제의 수도 한성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백제 아신왕은 공포에 떨었어요. 고구려군의 기세가 너무 강했습니다. 백제 신하가 아신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항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아신왕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신을 보내 담덕에게 항복 의사를 전했어요. 백제 사신이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고구려 대왕께 백제가 항복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담덕은 사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엄숙했어요. 담덕이 말했습니다. 항복은 받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첫째, 빼앗았던 모든 땅을 돌려준다. 둘째, 백제는 고구려에 조공을 바친다. 셋째, 왕자를 인질로 보낸다. 사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혹한 조건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백제 사신이 대답했습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담덕은 58개의 성을 되찾았습니다. 한강 유역은 다시 고구려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지 수십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승리한 담덕은 군대를 이끌고 국내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담덕은 말 위에서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담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들이 고구려를 다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담덕은 홀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새로 되찾은 영토에 붉은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담덕의 꿈은 더 컸죠.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 그것이 담덕이 그리는 미래였습니다. 신라를 구하다. 서기 400년 신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군과 가야 연합군이 신라의 수도 금성을 포위했어요. 성벽은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신라 내물왕은 절망했죠. 이대로라면 신라는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내물왕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한 것이에요. 사신은 천리길을 달려 국내성에 도착했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 먼지투성이 얼굴.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죠. 신라 사신이 담덕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고구려 대왕께 신라가 간청합니다. 왜군이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신라는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라를 도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의견이 갈렸어요. 한 대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수적인 대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신중해야 합니다. 신라는 먼 나라입니다. 우리 군사를 그곳까지 보내면 국경이 약해집니다. 왜군과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대신이 반박했습니다. 진보적인 대신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신라가 무너지면 왜군이 한반도 전체를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 도와야 합니다. 담덕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왕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담덕은 천천히 일어났죠. 담덕이 말했습니다. 과인이 묻겠다. 우리 고구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단지 우리 땅만 지키면 되는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지켜야 하는가? 대신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담덕이 계속 말했어요. 담덕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라 백성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들이 고통받는데 외면한다면 우리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비겁한 나라다. 출정을 준비하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구려 대군이 신라를 향해 출발했어요. 담덕은 직접 5만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며 남쪽으로 달렸죠. 행군은 고되었습니다. 보름 동안 쉬지 않고 걸었어요. 군사들은 지쳤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담덕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걸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밤 담덕은 군막 밖을 거닐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혼자 앉아 칼을 닦고 있었어요. 담덕이 다가갔습니다. 담덕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은가? 병사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왕인 줄 알고 절을 올리려 했죠.
젊은 병사가 말했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담덕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앉아라. 함께 이야기하자. 담덕은 병사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담덕이 물었습니다. 왜 싸우는가? 신라는 우리와 먼 나라인데. 젊은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가시니까 따라왔습니다. 전하께서 옳다고 하시면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담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담덕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 같은 병사가 있어 고구려는 강하다. 드디어 고구려군이 신라 땅에 도착했습니다. 왜군은 여전히 금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성 안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타는 집들에서 나오는 연기였죠. 담덕은 즉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정면 공격이 아니었어요. 담덕은 지혜로웠습니다. 밤을 이용해 왜군의 후방을 치기로 했죠. 한밤중 고구려 기병대가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왜군 진영 뒤쪽으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담덕이 선두에서 외쳤습니다. 고구려다. 정의가 왔다. 왜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어요. 불이 사방에서 타올랐고 고구려군의 함성이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성 안의 신라군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안팎에서 협공당한 왜군은 무너졌습니다. 왜군 장수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퇴각하라. 고구려군이다. 왜군은 도망쳤습니다. 일부는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쳤고 일부는 산으로 흩어졌어요. 신라는 구원받았습니다. 내물왕이 직접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덕을 보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물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구려 대왕 신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담덕이 내물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물왕은 더욱 감격했습니다. 담덕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물왕이 말했습니다. 신라는 영원히 고구려의 동맹국이 되겠습니다. 대왕의 의로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담덕은 며칠 동안 신라에 머물렀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곳을 복구하는 것을 도왔어요. 고구려 병사들은 집을 고치고 길을 닦았습니다. 한 신라 농부가 고구려 병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신라 농부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요. 고구려 병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고구려 사람과 신라 사람, 국경은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떠나는 날 신라 백성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길 양쪽에 늘어서서 고구려군을 배웅했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고 노인들은 절을 올렸습니다. 담덕은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신라의 산과 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땅이었죠. 담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고구려군이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신라 백성들은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고마움과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몇 년 후 신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선물을 가득 실은 수레와 함께였어요. 내물왕이 보낸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담덕은 선물의 대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단 하나만 받았어요. 신라의 장인이 만든 작은 칼이었습니다. 칼집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죠. 의는 힘보다 강하다. 담덕은 그 칼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신라와의 우정을 상징하는 증표였고 담덕 자신의 철학을 담은 보물이었습니다. 신라구원 전쟁은 동아시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는 굳건한 동맹을 맺었어요. 함께 외적을 막아냈고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담덕의 결단 하나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밤이 되면 담덕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 땅을 넓히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을 얻는 것일까?
담덕은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더욱 의로운 왕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북방을 평정하다. 서기 398년 북쪽 국경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란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초원의 늑대처럼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고구려의 변방 마을들이 연달아 약탈당했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담덕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국경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거란의 침입 경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담덕이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란은 교활하다. 약한 곳만 골라치고 빠진다. 이번에는 그들의 본거지를 쳐야 한다. 한 노장군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장군이 말했습니다. 전하, 거란의 땅은 끝이 없는 초원입니다. 우리 군대가 그곳까지 가면 보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담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담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 보급로가 끊기기 전에 그들의 심장을 찌른다. 속도가 우리의 무기다. 담덕은 특별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철기병 3만 명이었어요. 모두 최정예 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갑옷을 입고 빠른 말을 탔죠. 무게를 최소화하고 속도를 최대화한 부대였습니다. 출정 전날 담덕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였어요.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담덕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간다. 추위와 싸우고 초원과 싸우고 거란과 싸울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이 계속 고통받는다. 병사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대왕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게 내렸지만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가슴속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고구려군은 출발했습니다.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압록강을 건너고 산맥을 넘었어요. 하루에 100리를 달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였죠. 며칠 후 척후병이 돌아왔습니다. 거란족의 대규모 집결지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척후병이 말했습니다. 전하, 거란의 대부족 막사를 찾았습니다. 약 1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담덕의 눈이 빛났습니다. 기회였어요. 담덕이 명령했습니다. 야간 기습을 준비하라. 달이 지면 공격한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구려 기병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말의 입에는 천을 물렸습니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도 나지 않게 조심했죠. 거란의 막사가 보였습니다. 모닥불이 여기저기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거란족들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이 이곳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담덕이 손을 들었습니다. 신호였어요. 기병들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담덕이 외쳤습니다. 고구려다. 두려움을 주러 왔다.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초원을 울렸습니다. 거란족들은 잠에서 깨어 혼란에 빠졌어요. 화살이 빗발쳤고 창이 번쩍였습니다. 거란 추장이 급히 갑옷을 걸치며 소리쳤습니다. 고구려다. 방어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구려 기병들은 파도처럼 밀려들었어요. 거란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담덕은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그의 칼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적들이 쓰러졌지만 담덕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축제가 아니라 필요하기였죠. 전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승부는 결정되어 있었어요. 거란족은 항복했습니다. 추장이 담덕 앞에 무릎을 꿇었죠. 거란 추장이 말했습니다. 고구려 대왕, 우리가 졌소.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담덕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추장을 내려다보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추장은 놀랐습니다. 담덕이 손을 내밀었어요. 담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다만 가르치러 왔다. 고구려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추장은 담덕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존경심이 어렸어요. 거란 추장이 말했습니다. 대왕은 강할 뿐 아니라 현명하시오. 거란은 이제 고구려의 적이 되지 않겠소. 담덕은 거란족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친 자들을 치료해주고 식량을 나누어 주었어요. 거란족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정복자는 처음이었죠. 며칠 후 거란의 다른 부족장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담덕에게 복종을 맹세했어요. 담덕은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담덕이 부족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평화를 원한다면 나도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다시 고구려를 침범한다면 이번보다 더 무서운 응징이 있을 것이다. 부족장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덕의 힘과 자비를 동시에 느꼈어요. 두려우면서도 존경스러웠습니다. 귀환길은 힘들었습니다. 추위는 더욱 매서웠고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하지만 병사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추위를 잊게 했죠.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왕은 정말 대단하시다. 적을 이기고도 적을 사람으로 대하신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것 아닌가. 힘만 센 왕은 많다. 하지만 마음까지 강한 왕은 드물지. 담덕은 이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뒤에서 걷다가 병사들 옆을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담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죠. 국내성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북방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기뻐했고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북쪽 국경은 안전했습니다. 담덕은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변방 마을들을 찾았습니다. 거란의 침입으로 피해를 입은 곳들이었어요. 집이 불타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담덕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대왕님, 제 손자를 찾아주셨습니까? 거란 놈들이 데려갔는데. 담덕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냈어요. 병사 한 명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란 막사에서 구출한 포로였죠.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와 손자가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할머니가 담덕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왕님,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담덕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은혜 갚을 필요 없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것이 왕의 의무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사십시오. 그날 밤 담덕은 성벽 위에 혼자 섰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이제 평화가 있었습니다. 담덕의 칼이 평화를 가져온 것이죠. 담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힘은 파괴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데 쓰는 것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고구려의 북쪽 국경은 이제 철옹성이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넘보지 못할 성벽. 그것은 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담덕의 의지와 고구려 병사들의 용맹으로 쌓은 성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비를 세우다. 서기 414년 담덕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일을 계획했어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장수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이루신 업적을 돌에 새기겠다.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할 것이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담덕을 존경했어요. 그의 업적은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함이었습니다. 장인들이 모였습니다. 고구려 최고의 석공들이었어요. 그들은 거대한 돌을 찾아 산을 헤맸습니다. 며칠을 찾아다닌 끝에 완벽한 돌을 발견했죠. 수석 장인이 돌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돌이다. 1000년을 견딜 돌이다. 돌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6m가 넘는 거대한 화강암이었어요. 수백 명의 인부가 매달렸습니다. 줄을 당기고 통나무를 굴리며 조금씩 움직였죠. 한 인부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겁구만. 대체 얼마나 무거운 거야? 옆에 노인부가 대답했습니다. 무거워야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담을 돌인데. 가벼우면 안 되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부심이 있었어요. 위대한 왕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돌이 제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글을 새길 차례였어요. 장수왕은 직접 비문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역사가들이 담덕의 업적을 정리했죠.
역사가가 장수왕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어떤 업적부터 기록할까요? 장수왕이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라.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선왕의 위대함을 온전히 전하라. 비문이 작성되었습니다. 1775자에 달하는 긴 글이었어요. 담덕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전투와 정복이 담겼습니다. 백제정벌, 신라구원, 거란토벌, 숙신정복. 하나하나가 역사였습니다. 석공들이 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으로 돌을 쪼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루 종일 매일같이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젊은 석공이 노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손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벌써 한 달째입니다. 노석공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프지. 하지만 기쁘다. 내가 새기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역사가 된다. 영광스러운 일이지. 젊은 석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정성스럽게 돌을 새겼어요. 비문에는 담덕의 정복 기록이 상세히 적혔습니다. 영락대왕이라는 시호로 시작했어요. 영원한 기쁨을 준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비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잔백제과 신라는 예로부터 송민이었다.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외가 신묘년 391년에 건너와 백제를 치고 신라를 침략했다.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구원했다. 석공들이 이 구절을 새길 때는 특히 조심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었습니다. 비문에는 또 이렇게 적혔습니다. 영락 6년 396년 왕이 친히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했다. 58개 성 700개 촌을 얻었다. 백제왕이 항복하며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이 부분을 새기던 석공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어요. 58개 성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석공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58개 성이라. 정말 위대하신 분이었구나. 몇 달이 지났습니다. 비석은 거의 완성되어 갔어요. 마지막 글자를 새기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백성들도 신하들도 군사들도 모두 왔죠. 장수왕이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장수왕이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이루신 업적이 여기 있습니다. 돌에 새겨졌으니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 비석을 보며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담덕을 향한 경이었어요.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를 데리고 비석 앞에 섰습니다. 손자는 아직 글을 읽지 못했어요. 노인이 비문을 읽어주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보거라. 광개토대왕께서 우리 고구려를 얼마나 크게 만드셨는지 내가 컸을 때도 기억해야 한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비석 제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붉은 천이 벗겨지자 거대한 비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1775자의 글자 하나하나가 빛났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압도적인 웅장함이었어요.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자부심이었고 담덕의 영혼이었으며 후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비석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젊은 병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광개토대왕처럼 살겠다. 조국을 위해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다. 옆에 동료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다. 저 비석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천년이 지났어요. 고구려는 멸망했고 새로운 나라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비석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쌓였어요. 전쟁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담덕이 이룬 업적처럼 비석도 영원했죠. 근대에 이르러 학자들이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학자들은 감탄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놀랍다. 1500년 전의 기록이 이렇게 생생하다니. 다른 학자가 비문을 읽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록이 생생한 것이 아니라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생생한 것이지.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시간도 지울 수 없다. 오늘날에도 비석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지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비석을 봅니다. 현대의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비석 앞에 섰습니다. 1600년 전 그 노인처럼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보거라. 저것이 우리 조상의 자랑이다. 광개토대왕은 단순히 땅을 넓힌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었다. 우리도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위대해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옳은 일을 한다면 말이다. 위대함은 땅을 넓히는 것만이 아니란다. 바르게 사는 것도 위대함이지. 비석은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꿈과 희망과 다짐을. 그리고 비석은 앞으로도 1000년을 더 서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달빛이 비석을 비춥니다. 글자들이 은은하게 빛나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담덕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비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아요. 기억하라.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나라가 바뀌어도 위대함은 영원하다. 광개토 대왕비.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자부심이고 역사의 증언이며 미래 세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담덕은 죽었지만 그의 업적은 죽지 않았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처럼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백만주 벌판을 석권하다. 서기 410년 담덕의 나이 37이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이미 평정되었어요. 하지만 동쪽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동부여와 숙신족의 영토였죠. 봄이 왔습니다. 얼음이 녹고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담덕은 다시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쪽으로 향할 차례였죠. 조회에서 담덕이 선언했습니다. 동부여는 우리와 같은 뿌리다. 하지만 그들은 약해졌다. 숙신족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신하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신하였어요. 젊은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동부여는 우리 조상의 땅입니다. 마땅히 되찾아야 합니다. 담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거웠어요. 담덕이 말했습니다. 되찾는다는 말은 틀렸다. 우리는 형제를 구하러 가는 것이다. 동부여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 신하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담덕의 말에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통합이었습니다. 대군이 동쪽으로 출발했습니다. 2만의 병력이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진군했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높았죠. 행군 중에 담덕은 병사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직접 걸었어요. 병사들은 놀랐습니다. 한 병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하, 말을 타십시오. 걸으시면 피곤하십니다. 담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걷는데 내가 말을 탄다면 그것이 더 피곤하다. 함께 걷는 것이 좋다. 병사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왕은 처음이었어요. 왕과 병사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부여의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마을은 황폐했어요. 집들은 불타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려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고구려군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담덕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담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동로 왔습니다. 노인은 멈춰 섰습니다. 담덕의 눈빛을 보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숙신놈들이 계속 쳐들어와 약탈했습니다. 담덕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고구려군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병사들은 백성들을 도왔어요. 집을 고치고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부여 백성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젊은 동부여 청년이 담덕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탁했어요. 동부여 청년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저를 군사로 받아주십시오. 저도 싸우고 싶습니다. 우리 땅을 지키고 싶습니다. 담덕은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담덕이 물었습니다. 왜 싸우고 싶은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이 숙신놈들에게 죽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담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년은 놀랐어요. 담덕이 말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싸우면 안 된다.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하지만 지키는 싸움은 평화를 만든다. 청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부여 청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담덕이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좋다. 환영한다. 이제 너도 고구려 군사다. 청년은 기뻤습니다. 많은 동부여 청년들이 고구려군에 합류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통합을 원했습니다. 드디어 숙신족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숙신족은 용맹했어요.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습니다. 하지만 조직력이 부족했죠. 담덕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면 대결이 아니라 분산 작전이었어요. 숙신족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각계격파하기로 했습니다. 담덕이 장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적을 한꺼번에 상대하지 마라. 나누어서 치라. 그들의 힘은 단결이 아니라 개인의 용맹이다. 흩어지면 약하다. 장수들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고구려군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어요. 숙신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할지 몰랐죠. 전투는 격렬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고 칼이 부딪혔어요. 담덕은 이번에도 선두에 섰습니다. 그의 칼은 정확했고 그의 명령은 신속했습니다. 한 숙신 용사가 담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창을 높이 들고 외쳤어요. 숙신 용사가 소리쳤습니다. 고구려 왕, 내 목을 베겠다. 담덕은 침착했습니다.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숙신 용사가 쓰러졌죠. 하지만 담덕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거두었어요. 용사는 놀라서 담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숙신 용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적장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숙신 용사가 물었습니다. 왜 죽이지 않는가? 담덕이 대답했습니다. 죽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살리는 것이 더 어렵다. 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 용사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전투는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숙신족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담덕은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한 자들을 받아들였죠. 숙신족 추장이 담덕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이든 전사였어요. 얼굴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숙신 추장이 말했습니다. 고구려 왕이여, 우리가 졌소. 하지만 우리는 비겁하게 살지 않았소. 당당하게 싸웠소. 담덕은 추장을 존중했습니다. 그도 전사였으니까요. 담덕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존경한다. 하지만 이제 싸움은 끝났다. 평화를 만들 시간이다. 추장은 담덕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숙신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숙신은 이제 고구려의 일부가 되겠소. 담덕은 동부여와 숙신을 모두 고구려에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고 그들의 지도자를 인정했습니다. 며칠 후 담덕은 새로 편입된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평원이 펼쳐졌어요. 만주벌판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고구려의 땅이 되었죠. 한 장수가 담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고구려가 정말 커졌습니다. 선왕 때보다 몇 배나 넓어졌습니다. 담덕이 평원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행복한가가 중요하다. 땅만 넓고 백성이 불행하면 무슨 소용인가. 장수는 감탄했습니다. 담덕의 생각은 항상 백성을 향했어요.
귀환길에 담덕은 새로운 영토의 마을들을 방문했습니다.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담덕을 둘러쌌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대왕님, 정말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지셨어요? 담덕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왜 싸우느냐는 거지. 좋은 이유로 싸우면 지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담덕의 따뜻한 눈빛은 기억했습니다. 국내성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제국이 되었어요. 남으로는 한강까지, 북으로는 송화강까지, 동으로는 동해까지, 서우로는 요하까지. 광활한 영토였습니다. 담덕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선으로 국경을 그었어요. 얼마나 넓어졌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담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땅을 넓히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백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더 어렵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담덕은 잠들지 않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제국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백성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땅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백성의 행복. 그것이 담덕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왕도 정치를 펼치다. 서기 411년 담덕의 나이 38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담덕은 알고 있었죠.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넓어진 영토, 늘어난 백성들.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담덕은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회에서 담덕이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고구려는 덕으로 다스린다. 힘으로 얻은 땅을 덕으로 지킬 것이다. 대신들은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대신이 물었습니다. 전하, 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담덕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움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사랑으로 다스린다. 법은 엄격하되 공정하게, 세금은 가볍게, 형벌은 자비롭게. 그것이 덕치다.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상적으로 들렸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담덕은 즉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개혁이었어요. 기존의 세금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특히 새로 편입된 지역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죠. 담덕이 명령했습니다.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라.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나라도 산다. 재정을 담당하는 대신이 반대했습니다. 재정 대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그러면 나라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군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담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군대보다 백성이 먼저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무슨 군대인가. 왕실 예산을 줄여라. 궁궐 수리를 미뤄라. 그 돈으로 세금을 감면하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금이 줄어들자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특히 가난한 농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농민이 밭을 갈며 말했습니다. 이런 왕은 처음이야. 우리를 생각해 주시다니. 옆에서 일하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광개토 대왕님은 정말 다르셔. 싸울 때는 용맹하시고 다스릴 때는 자비로우셔. 두 사람은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세금 걱정이 줄어드니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담덕은 두 번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법 개혁이었어요. 기존의 법은 귀족에게 유리했습니다. 같은 죄를 저질러도 귀족은 가볍게, 평민은 무겁게 처벌받았죠. 담덕이 법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죄는 똑같이 벌받는다. 한 늙은 법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귀족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담덕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발하면 그들도 법으로 다스린다. 왕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법관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담덕의 결의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어요.
얼마 후 실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귀족이 평민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묻혔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피해 평민이 관청에 고소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해 평민이 말했습니다. 저의 땅을 돌려주십시오. 귀족이 힘으로 빼앗아갔습니다. 법관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어요. 귀족이 잘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귀족은 자신만만했어요. 예전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귀족이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가? 나는 왕실의 친척이다. 법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왕실의 친척이라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귀족은 유죄였어요. 빼앗은 땅을 돌려주고 벌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귀족은 분노했습니다. 직접 궁궐로 찾아가 담덕에게 항의했어요. 귀족이 소리쳤습니다. 전하, 이것은 부당합니다. 제가 왕실의 일원인데 평민과 똑같이 벌을 받다니. 담덕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너는 왕실의 일원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더 모범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너는 권력을 이용해 백성을 괴롭혔다. 벌은 정당하다. 귀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담덕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어요. 담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더 무거운 벌을 받을 것이다. 물러가라. 귀족은 물러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왕이 진짜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귀족도 예외가 아니라고.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마침내 공정한 세상이 온 것입니다. 한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들었어? 대왕께서 친척 귀족까지 벌하셨대. 다른 상인이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왕은 역사에도 드물 거야. 담덕은 세 번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교육개혁이었어요. 그는 믿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담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지방에 학교를 세워라. 귀족의 자녀뿐 아니라 평민의 자녀도 배울 수 있게 하라. 보수적인 대신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평민까지 교육하면 신분 질서가 무너집니다. 담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너져야 할 질서도 있다. 재능은 신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난한 집 자녀도 뛰어날 수 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평민들이 주저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 배울 수 있을까? 한 농부가 학교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농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열심히 배워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을 들어갔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평민 출신 청년들이 관리가 되었어요. 그들은 백성의 고통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었죠. 담덕은 네 번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의료개혁이었어요. 병든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담덕이 명령했습니다. 의원들을 지방에 보내라. 가난한 백성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하라. 의료를 담당하는 관리가 말했습니다. 전하, 그러면 의원이 부족합니다. 담덕이 대답했습니다. 의원을 더 양성하라. 약초를 재배하라. 백성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의원들이 전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산골 마을, 외딴 섬까지 찾아갔어요.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들었어요. 마을 노인이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치료해 주시나요? 돈이 없는데. 의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왕의 명령입니다. 모든 백성을 치료하라고.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병을 앓으면서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이제야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덕의 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노인들을 공경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과부와 호라비를 돕는 정책을 펼쳤죠.
어느 날 담덕은 변장하고 시장을 나갔습니다.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아무도 그가 왕인 줄 몰랐습니다. 한 과일 장수 옆에서 담덕은 멈춰 섰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담덕이 물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십니까? 과일 장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정말 좋아요. 세금도 줄었고 사람들도 여유가 생겼어요. 광개토 대왕 덕분입니다. 담덕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왕을 직접 본 적 있으십니까? 과일 장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보지 않아도 알아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담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목소리였어요. 꾸밈없는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담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평화로웠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담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백성이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업적은 없다. 밤이 되었습니다. 담덕은 책을 읽었어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라는 구절이 있었죠. 담덕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담덕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땅을 정복했다. 하지만 진짜 정복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다. 땅은 빼앗을 수 있지만 마음은 빼앗을 수 없다. 마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다. 담덕의 왕도 정치는 고구려를 진정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힘만 센 나라가 아니라 덕이 있는 나라. 백성들이 사랑하는 나라. 그것이 담덕이 만든 고구려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말합니다. 광개토 대왕은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성군이었다고. 칼로 나라를 넓혔지만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천년이 지나도 빛나는 것이라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다. 서기 412년 가을, 담덕의 나이 39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입은 상처들이 도졌고 밤낮 없는 정무가 그를 지치게 했죠. 어느 날 밤 담덕은 혼자 궁궐 뒤편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비쳤어요.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달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담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생도 저 물결 같구나.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은 흔들리고 사라진다.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담덕의 측근이었어요. 오랫동안 함께한 충신이었습니다. 충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밤이 깊었습니다.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담덕이 충신에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함께 이야기하고 싶소. 충신은 담덕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소. 땅을 넓혔고 적을 무찔렀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남겼는지 모르겠소. 충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께서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담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땅은 영원하지 않소. 언젠가 빼앗길 수도 있소.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이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것이 내 마지막 고민이요. 충신은 담덕의 깊은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백성과 후손을 걱정하는 왕이었어요. 다음 날 담덕은 아들 거련을 불렀습니다. 훗날의 장수왕이었죠. 거련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습니다. 담덕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련아,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이 있다. 거련이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분부하십시오, 아버지. 담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담덕이 말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좋은 왕이 되는 것은 어렵다. 힘으로 다스리지 마라. 사랑으로 다스려라. 거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담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 아니다. 왕이 섬겨야 할 대상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왕좌가 높다고 교만하지 마라.
왕좌가 높을수록 더 낮은 마음을 가져라. 거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못합니다. 담덕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담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만큼 될 필요 없다. 너답게 하면 된다. 다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잊지 마라. 그것만 있으면 좋은 왕이 될 수 있다. 며칠 후 담덕은 마지막 조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모였어요. 담덕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담덕이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고구려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소. 감사하오. 대신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왕의 마지막 말이 될 것 같았어요. 담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오. 나라는 왕 한 사람의 것이 아니오. 백성 모두의 것이오. 다음 왕을 잘 보필하시오.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가시오.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대신들이 함께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담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흔들렸지만 스스로 걸어나갔어요. 마지막까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담덕은 침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모였어요. 아들 거련, 왕비, 그리고 어린 손자들까지. 담덕은 손자 하나를 불렀습니다. 겨우 5살이었어요. 담덕이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어린 손자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해요. 담덕이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이었어요. 담덕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반만 맞았다. 진짜 왕은 백성을 지켜야 한다. 싸우는 것은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손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은 기억했어요. 한밤중 담덕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어요. 담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담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담덕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별처럼 후손들도 저렇게 빛나길. 그리고 담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기 412년 10월 광개토대왕 담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9이었어요. 궁궐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왕비가 울었고 거련이 울었으며 신하들이 울었어요.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 노인이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서 대왕을 데려가시다니. 어찌 이리 빨리 가시는가. 옆에 청년이 노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대왕께서는 가셨지만 대왕의 정신은 남아있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귀족도 평민도 군사도 농민도 모두 왔습니다. 담덕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었죠.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길 양쪽에 수만 명이 늘어섰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잘 봐두거라. 저분이 우리를 지켜주신 대왕이시다. 평생 잊지 마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담덕의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석실분이었어요. 하지만 담덕은 화려한 부장품을 금지했었습니다. 유언으로 남겼죠. 담덕의 유언이 낭독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백성의 재산을 낭비하지 마라. 간소하게 장례를 치러라. 그 돈으로 가난한 백성을 도와라. 거련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장례는 간소했지만 마음은 깊었어요. 2년 후 거련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광개토대왕비를 세웠습니다. 거대한 돌에 아버지의 업적을 새겼죠. 하지만 단순한 업적만 새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도 함께 새겼어요.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왕께서 천하를 다스리심에 은혜와 위엄이 함께하셨다. 정복하되 자비로우셨고 강하되 온화하셨다. 이것이 대왕의 도이시다. 거련은 비석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명을 받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업적을 영원히 기록했습니다. 후손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담덕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담덕이 죽은 지 10년, 50년, 100년이 지났어요. 고구려는 계속 번영했습니다. 담덕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꽃을 피웠죠. 장수왕 거련도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덕으로 다스렸습니다. 고구려는 더욱 강해졌죠. 어느 날 늙은 거련이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어요. 그도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거련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합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거련은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강하고 자비로웠던 아버지. 거련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남기셨습니다. 그 정신이 고구려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더 지났습니다. 고구려는 결국 멸망했어요. 하지만 담덕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 그의 백성들이 기억했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고려가 건국된 후에도, 조선이 세워진 후에도 담덕의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전했어요. 옛날에 광개토대왕이라는 분이 계셨단다. 고구려를 가장 크게 만드신 분이지. 하지만 그분의 진짜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었단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지. 1000년이 지나고 광개토대왕비가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놀랐어요. 1500년 전의 기록이 이렇게 생생하다니. 한 역사학자가 비문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놀랍다. 광개토대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다. 진정한 통치자였다. 다른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시간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담덕을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고, 영화로 봅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현대의 한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힘만 있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힘으로 나라를 넓혔지만 사랑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담덕이 남긴 유산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업적도 아니었어요.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정신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라.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지켜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마음을 가져라. 정복보다 평화가 중요하다. 승리보다 정의가 먼저다. 이것이 담덕이 후세에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담덕의 정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빛.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의 증거입니다. 담덕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의 마음 속에, 그의 정신을 따르는 모든 이의 행동 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